이동형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형.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자, 2월 마지막 주 KBL 루머앤 팩트 2부 순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우리의 자랑 댓글 우선 정치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윤기님이 이동혁 환영의 웰컴 이동혁. 이거 혹시 보셨어요? 제가 웰컴 이동혁 그 이제 태그 운동 했는데 와 진짜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베이징에서 힘들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정말 사실 저랑 원상이 씨가 그 얘기를 할 때 막 이 정도로 폭발적일 줄은 몰랐는데 정말 다 달아주셨어요. 아, 정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까지 약간 감동받았습니다. 아, 예. 다들 되게 기다리시는구나. 저를요. 아유, 얼마나 이동환 원석연 조합이 개판했으면 이렇게 기다리실까. 예, 다들 굉장히 따뜻하게 반기는. 사고를 한번 쳤어야지. 아, 나 참. 네. 너무 안전제일주의로 가지 않았나. 예. 제가 베이징에서 20박 21일 있으면서 폐쇄 루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중국은 지금 그 위드 코로나가 아니에요. 제로 코로나. 거기는 뭐 코로나 한 명이 딱 걸리면 딱 다 폐쇄하는. 그래서 이제 그 취재진이 딱 들어왔을 때도 거기 공항도 폐쇄하고, 그다음에 호텔도 폐쇄하고, 그다음에 경기장도 폐쇄하고, MMC도 폐쇄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대한 루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만 다닐 수 있도록. 그 저희는 편했어요. 편하긴 편했는데 이 어떤 그 거대한 강금 생활하는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베이징에서 가장 그 먹고 싶었던 게 스타벅스와 맥도날드 햄버거였습니다. 외출을 못 하니까. 네. 뭐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럼 식사는 어떻게 하세요? 그냥 거기서 제공해 주시는. 거기 제공해 주는 걸 먹었는데 진짜 맛없더라고요. 그렇군요. 주도적으로 사 먹고 이런 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제공해 주는 거 먹고. 커피도 제공해 주는 거 먹고. 과자도 제공해 주는 거 먹고. 약간 그 공산주의를 20박 21일을 좀 체험하고 왔다. 네. 다른 느낌은 수감 생활을 하셨네요, 사실상. 살짝 그랬어요. 살짝 호텔 그 창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걸까? 그러면은 근데 일 자체가 워낙 많으셨지만 그 쉬실 때는 뭐 하셨어요? 그냥 주무셨어요? 어떻게? 쉴 시간이 없었어요. 쉴 시간 자체가 없는데. 그냥 잤어요. 사실 또 이제 올림픽 하면은 제가 이제 해외 취재 나가면은 약간 이제 여유가 날 때 이렇게 한 번씩 관광도 짧게 하고 막 사실 그게 묘미잖아요. 여유는 개뿔. 여유도 개뿔. 네. 코로나 시대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진짜. 좋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해외 취재하다가 하이 하고 할 줄 알았어요. 마스크 쓰고 마스크 2겹씩 쓰고 뭐 그렇게 갔으니까 거의 그런 게 없었었고. 그래서 발리에바와 한유만. 그렇군요. 근데 정작 그런 친구들 제대로 보지는 못했어요. 볼 기회가 그것도 이제 인터뷰 엄격하게 이제 거리 유지해서 보니까. 그리고 뭐 안현수, 빅토르안, 뭐 김선태 감독 제대로 못 봤습니다. 다 이제 또 미디어 센터에서 이렇게 이제 화면으로 보시거나 아니면 이제 믹스드 존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뭐 나오는데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저 이렇게 환영해 이렇게 해주시니까 제가 웬만하면 제가 감동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냉철하시죠. 그러려니 그러는데 정말 감동. 저도 지금 보기 너무 좋아서 마음이 따뜻해졌고 사랑합니다. 그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댓글에 보면은 이제 언젠가 세 분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한번 나중에 한번 특집으로 그럼요. 한 번 정도 뭐 시즌 끝날 때 이럴 때 한번 세 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KBL도 그렇고 WKBL도 그렇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환님이 SK 남은 경기도 전승하면 몇 연승 나올 거예요? 이거는 뭐 이제 남은 경기 다 이기면 거의 한 30은 안 가, 한 20 중후반까지 가는데, 그렇죠. 지금 이제, 제가 알기로 17연승이, 이제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남았습니다, SK가. 근데 또 이제, 나름 선수당, 이제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선수당 지금 컨디션 관리도 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SK가 이 연승 기록, 물론 뭐 사실 궁극적인 목표는 뭐 이제 챔프전 우승이긴 하지만은 이런 대기록과 함께 또 뭔가 성과를 거두면 좋기 때문에 이것도 재밌는 어떤 지켜볼 거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SK는 욕심쟁이야. 정규리그 우승도 엄청 원할 겁니다. SK. 그렇죠. 좋습니다. 또 우리 그 최태원 회장이 농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회장님이 농구를 좋아하신다. 쏠쏠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코로나 시대. 여러 때 현실적인 부분까지 짚어주시는 게 또 유동혁 기자의 어떤 매력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그 SK가 챔프전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최태원 회장이 또 어디 불러가지고 호텔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 뭐 폭탄주인가 뭐 이제 그 아주 비싼 술을 갖다 이렇게 따라주면서
아 19년도 그때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예. 끝나고 나서 그렇게 했던. 예. 아. 뭐 저는 못 갔습니다. 뭐, 아, 네, 그렇군요. 기자들한테도 따라주면서 네. 이렇게 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역시 회장이다. 네. 역시 회장은 다르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어떤 댓글 말씀드리면, 이제 단조님이 드래프트 궁금했는데 조단 아닌가요? 조단 이게 앞뒤가 바뀐 거군요. 네, 네. 예. 조단님이 드래프트 궁금했는데 얘기해주는 이런 거밖에 없네요. 감사해요. 이렇게 저희가 삼성 얘기할 때 사실 삼성이 최근에 사실 이야기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슈거리가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제 향후에 어쨌든 리빌딩으로 가야 되는 팀이니까 올해 가을에 열리는 드래프트 어떤 분위기나 이런 상황 요거 이제 짧게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예. 저희는 뭐 요것도 이제 다가오면은 아마 집중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드래프트. 지난번에 제가 다 맞췄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신기 내린 수준으로 다 맞추셔서 네. 베이징 갔다 오시더니 많이 달라지셨는데 원래는 이런 거 제가 얘기 안 하면 굳이 얘기 안 하셨는데 그리웠어요. 네. 감금 생활에서 네. 오늘만 제가 좀 나대더라도 네. 이해를 해주시고 그렇죠. 네, 다음 주부터는 저 페이스를 유지하도록 할 테니까 오늘만 좀 봐주십시오. 충분히 이해됩니다. 네. 그리고 장진수님이 전현우가 이승우한테 공격력 끌릴 게 없지만 전현우는 약간 가드 느낌, 네. 이승우는 피지컬한 포워드 느낌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두 선수 좀 비교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제 전현우의 어떤 특징, 이승우의 특징 이런 것들 얘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지난주에 특히 이제 이승우에 대해서는 이제 저 같은 경우 수비력을 저는 칭찬을 좀 많이 했고 실제로 이제 LG에서도 이제 요즘에 이제 라인업이 다 크잖아요. 팀들이 라인업이 다 큰데 이런 상황에서 3번 이승우가 상대 어떤 장신 3번들을 어느 정도 마크해주고 안정적으로 막아주는 게 굉장히 좀 LG의 이 늠농구에 좀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저는 이승우에 대한 어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전현우 선수도 어쨌든 그 베테랑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저는 발전의 어떤 길을 이렇게 보면 이승우는 좀 더 디테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슈팅력이 떨어져요, 이 선수는. 그렇죠. 근데 타고난 어떤 그 스피드라든가 탄력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지금 농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이제 자신의 어떤 그 경쟁력을 극대화시켜서 예를 들어서 양홍석이나 성교창이나 아니면 뭐 저기 누구야 안영준이나 뭐 최준용이나 이런 급으로 가거나 아니면 뭐 이우석 선수도 지금 이제 그 밑에 있지만 가려면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런 이제 디테일한 그 공격의 어떤 그 폭발력 이런 것도 좀 더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전현우에게 배울 점이 있는 거죠. 전현우 같은 경우는 이제 타고난 부분들은 뭐 타고났다기보다 노력한 부분들은 뭐냐면 슈팅 메커니즘은 엄청 좋고 그런 폭발력은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이 다 약해요. 근데 약한데 거기에 지금 이제 장진수님이 얘기했던 약한 가드 느낌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볼 때는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호리호리하고 오브 더 볼 움직임이 좋은데 어떤 그 수비수가 딱 막았을 때는 몸싸움도 안 되고 스피드도 좀 평범한 수준이니까 나머지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전현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갖다 해야 돼. 그러니까 스피드를 순발력을 확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벌크업을 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코비 브라이언트가 예전에 10kg 정도를 늘리면서 폴 피어스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예전에는 코비 브라이언트 이제 그 포스트업 치면 쭉쭉 밀렸는데 지금은 얘가 버틴다. 와.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그 변화 발전 이런 게 두 선수한테는 다 필요해요. 지금이 어떤 종착점은 아니고 좋은 선수들이에요. 좋은 선수들인데 더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안 그러면 딱 그 정도다. 네. 딱 그 정도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또 이게 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승우 선수가 예를 들어서 야투율이 한 5%만 오르면 이게 쭉쭉쭉 오릅니다. 그렇죠. 전현우 선수가 예를 들어서 그 벌크업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몸싸움 능력이나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를 또 한다 그러면 이게 올라요. 올라가죠. 이게 프로의 매력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는 만큼 맞는 거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전현우 선수 굉장히 성실한 선수고 이승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시즌 전에 좀 놀았다 그러든가 뭐 그랬었는데 네. 이제 그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좀 뭐랄까 이제 성실함을 가지고 하면 굉장히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수니까 예, 기대를 하고 저희들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팀별로 한번 살펴볼까요? 자, 네. 한국가스공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18승 24패 8입니다. 이 팀이 도대체 전기력 1위 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접니다. 네. 죄송합니다. 챔프전 우승한다고 누가 말했습니까? 얘입니다. 예. 아, 아유, 죄송합니다. 네, 현재 뭐 한국가스 팬분들께는 죄송한데 아무튼 현재 성적이 8위로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액션을 해봤고
좀 아쉽습니다. 확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확진자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 이제 확진자 한 명만 나왔습니다. 네. 가스공사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청정구역이었어요 상대적으로. 이 확진자 한 명도 이제 정효근 선수예요. 네. 네, 그러니까 팀과 동행하지 않고 이제 수도권에서 계속 재활하면서 이제 확진이 됐었던 상황이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 운동 중이고 아무래도 확진자가 없다 보니까 다른 팀들은 팀 훈련 못하고 격리하고 개별 훈련하고 이랬는데.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좀 정상적으로 훈련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아까 저희가 1부에서 얘기했는데 한국가스공사는 오히려 그래서 약간 걱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아무도 확진자가 없어서 나중에 재개하고 나서 확진 나와서 한두 명 빠져버리면 이건 오히려 그렇죠. 타격이 크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약간 걱정을 하면서 좀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18승 24패. 음, 근데 뭐 공동 6위하고는 한 게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이제 상승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나콜 트리오, 특히 이제 두콜 이 두 선수가 지난번에도 한번 충돌이 있었었죠. 시즌 초반에 시즌 초반에 한번 있었었고 예. 그 다음에도 한번 충돌이 있었었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1쿼터인가 말미에 이제 니콜스 선수가 패스를 했는데 두겸 선수 동선이 엇갈렸고 그 다음에 두겸 선수가 자유투를 넣었는데 니콜스 선수가 리바운드 가담을 안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었는데 이게 뭐 그냥 단편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두 번 나왔다. 네. 그리고 코트 안에서 나왔다. 네.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일까? 될 수 있는 문제예요. 네, 그리고- 할 수도 예. 하죠. 네. 두경민도 뭐 예전에 이제 그 누굽니까? 버튼 음. 버튼 선수하고 한번 이제 충돌이 있었었고 그 이후로 이제 좀 뭐랄까 이제 성숙해져 가지고 아마 이런 거에 대해서 이건 당연히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고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뭔가를 할 텐데 근데 니콜스 선수가 여기서 보면 그 지난번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코트 안에서 하이퍼가 좀 심한지 몰라도 뭔가 모르게 이제 그런 이제 충돌의 어떤 그 확률을 갖다 좀 높이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선수가 사실은 공격은 굉장히 강하지만 수비가 약간 부족한 약간 계륵성의 어떤 느낌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잘 해결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여기 좀 변수가 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실제로 그 충돌이 있었던 경기 현장에 있었는데 1쿼터까지 접전이었어요. 근데 그 둘이 부딪히고 네. 완전 이제 그날 그날 경기는 틀어지면서 굉장히 어수선해지고 팀 분위기가. 그래서 SK가 그때 김선영, 리온 윌리엄스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한국 선수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다라고 판단이 됐었는데 말도 안 되는 대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처참한 패배를 당해서 이게 사실 결국에는 농구로 하면 되는데 이게 무슨 영향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게 굉장히 팀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뭐냐면 우리 자매품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게 영혼이 살짝 없는 거죠. 살짝의 그렇죠. 태엽성 뭐 이런 부분. 물론 이제 그 게임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한국 가스공사 완전히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뭐 수비에서 한 발 더 뛰는 거 이런 거 유동감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렇죠. 굉장히 강조하는 팀에서 그게 안 됐다. 이건 뭔가 영혼이 좀 빠지는 그런 느낌. 우리가 방송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이동을 한번 해보세요. 막 이렇게 해보세요. 네. 막 해보세요. 정말 재밌네요. 네. 그래요. 뭐 재밌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운 방송을 빠져요. 하는데, 기운 빠져요. 네. 야, 요게 또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살짝 좀 뭐랄까 약간 좀 아싸란 느낌이 있어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 이제 상황이 백투백 일정 주말 대구 연전의 첫 경기에서 나왔는데 다음 날에도 대구에서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또 현장에서 봤는데 이게 카메라에 안 잡히는 네. 부분들을 잘 많이 좀 보게 됐는데 서로 하이파이브나 그러니까 서로 어시스트를 받아서 득점에 하이파이브나 어떤 액션 같은 게 사실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없고 서로 눈을 안 마주쳤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좀 이제 서로 아마 그래도 좀 이제 아마 좀 미팅이 있었을 거고 해결이 됐을 것 같긴 한데 거기서 2연패를 당하면서 한국가스공사가 6강 안으로 좀 치고 올라가는 어떤 상황에서 갑자기 확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플레이오프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빨리 해결을 하고 이거 진짜 딱 이제 마무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진짜 이거 끝까지 어수선할 수 있어요. 가스공사. 그렇죠. 왜 그러냐면 어쨌든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두경민 선수가 락커룸에서의 어떤 그 리더 역할 갖다 해야 되는 거고 니콜스는 정말 핵심 외국인 선수잖아요. 근데 이 니콜스는 지금 수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 선수들이 많이 도와준단 말이죠. 특히 자바이나 이런 선수들이 그렇죠. 많이 도와주는 상태에서 이렇게 물려서 가는 그런 상태인데 니콜슨이 거기에서 두경민과 뭔가의 충돌이 있고 그렇게 된다. 이거는 이제 팀 전체적인 어떤 케미가
그 보이게 보이지 않게 확 깔아앉을 수 있는 그런 물론 이게 우리의 어떤 쓸데없는 걱정이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벌써 두 번째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쵸. 뭐 밖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카메라 찍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괜찮다 이런 모습을 어필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제 경기를 할 때 또 이게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느냐는 강팀들과 경기를 할 때 어떤 문제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좀 걱정이 됩니다, 사실. 네,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나가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감정의 어떤 트러블 더불어서 실제 경기력에서 두나콜이 어쨌든 지금 기대 이하에 머물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트리오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한국공사의 메인이지 않습니까? 이 두나콜의 어떤 위력이. 근데 뭐 부상 여파나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도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뭔가 팡팡팡 터지는 게 좀 여러 번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직도 조금 드물어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김낙현과 두경민이 안 맞을 수 있다라고 저희가 지난번에 뭐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둘의 어떤 화력이 워낙 좋으니까 괜찮다. 근데 실제로 보면 뭐 나름 괜찮아요. 근데 니콜슨과 안 맞아요. 네.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2대 공격했다가 니콜슨이 빠져나와서 픽앤팝을 했다가 여기에 두경민이 석점 쏘고 속공 상태에서 니콜슨이 레이업을 했다가 거기에 김낙현이 한 방씩 넣고 이러면서 상대가 정신을 갖다 못 차려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런 위력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게다가 유동 감독이 여기서 이제 수비의 어떤 아쉬움을 계속 지적을 하다 보니까 수비를 두경민과 김낙현은 나름대로 저는 충실하게 하고 있다고 보죠. 니콜슨은 나름 괜찮지만 여기는 근본적인 수비에 어떤 약점들이 있고 이동환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새로 수비가 엉망이잖아요. 그렇죠. 막 네. 파고들면 그냥 골밑이 안방이야.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화력으로 메워줘야 되는데 이 상태 화력으로 메워줘야 되는데 요점에서 두경민과 니콜슨이 뭔가가 충돌이 있어서 그런 시너지가 안 나온다. 이렇게 되면 한국가스공사는 약간 뭐랄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도저도 아닌 거죠. 엔진 하나 고장 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좀 크게 보는데 요거 좀 빨리 좀 해결을 해가지고 한국가스공사의 그 화끈한 공격 농구. LG와는 다르게 한국가스공사는 공격으로 밀어붙여야 됩니다. 더 이상 안 돼요, 이 팀은. 맞아요. 네. 다른 거를 그러니까 수비는 수비대로 메우는데 근데 수비에 너무 방점을 찍으면서 그게 이제 공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LG와 완전 좀 다르게. 네. 그러니까 LG가 한 70점 전의 어떤 실점을 목표로 한 다음에 가스공사는 한 80점까지 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85점, 90점 넣어버릴 거야. 약간 이걸로 가야 되긴 합니다. 모토가. 예.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습들이 몇 번씩 나왔었거든요. 예. 이전 디비전이라든가 100점대도 넣고 막 이랬었으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 두경민과 니콜슨의 어떤 미묘한 신경전 그리고 동선 겹치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KCC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승 26패 9위를 갖다 달리고 있고 지금 뭐 대부분 선수들이 다 격리 해제됐거나 격리가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상태. 네. 볼 수가 있고요. 근데 팀운영 지금 못하고 있죠. 제각각으로 지금 이제 격리가 해제되고 걸렸다 해제되고 이렇게 된 상태니까. 그래서 소규모로 그룹을 짜서 지금 훈련 진행을 하고 있고 전체진 감독도 지금 걸렸어요. 걸렸는데 그렇죠. 복귀를 하셔가지고 코칭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좋습니다. KCC는 지난 시즌에 어떤 그런 전력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단은 부상자들이 다 일단 돌아왔잖아요. 뭐 성교창 선수 돌아온 것도 정말 크고, 이제 유현준, 이정현, 김지한, 정창영 지난 시즌 어떤 이 KCC 속공 농구를 이끈 어떤 이제 4인방 아니겠습니까? 이 4인방까지 돌아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5라운드 기준으로 보면 속공 득점이 리그 전체 2위입니다. 네. SK 다음이에요. 그럼 이거는 진짜 강력하다. 그렇죠. 돌아왔다라고 좋은 봐야 신호죠, 엄청. 예, 좋은 신호 정말 맞죠. 그러니까 수비 성공, 그러니까 SK의 트레이션은 뭐냐면, 그러니까 수비 성공 이후에 이 사이즈와 스피드가 겸비가 되어 있는 자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그냥 상대 팀들이 알고도 못 막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다면, KC는 사실 사이즈는 되게 작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 전개 능력 자체가 좋은 선수들, 그렇죠.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그런 그 속공에서의 어떤 IQ가 되게 좋은 선수들이 많고, 1차, 2차 막혀도 어떤 3차까지 밀어붙이는 어떤 이런 템포 푸시에 대해서 전창희 감독이 좀 플랜을 되게 잘 짜오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속공이 되게 강력한 건데, 여기 송교창까지 사실 굉장히 위협적인 트레이션 공격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나오지 않나. 다만 역시 아무래도 이 팀이 시즌 전부터 준비 단계부터 뭐 체력 문제, 부상 문제 계속 있었고, 시즌 중에도 이거 시달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난 시즌은 실점을 줄이면서 이런 스피드 농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 시즌은 실점이 많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승리를 많이 쌓지는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CC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런 좋은 농구를 하려면 활동력이 기반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라그나 선수가 그 부분에서 좀 여전히 좀 약간 좀 부족한 부분, 뭐 하는 일이 워낙 많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성교창 선수가 사실 거기서 행동대장이 돼야 되는데 부상 이후 복귀 그러면서 이제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그 불안한 요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체력적인 부담이 결국에는 이제 이 수비 불안으로 이어지고 저희가 뭐 사실 뭐 2, 3라운드 때부터 계속 얘기를 했지만은 90점 안팎의 실점을 계속하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뭐 요즘에는 KBL에서도 많은 감독님들이 실점을 한 이후에 어떤 템포를 끌어올려서 속공을 전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근본적으로 효율적인 속공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수비 성공이 가장 좀 우선적으로 되는 게 좀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수비 성공 이후에 아웃렛 패스. 네, 아웃렛 패스 속공이랑 수비 실패 이후에 실점 이후에 어떤 아웃렛 패스 속공은 질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KCC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점이 많다 보니까 이제 속공은 여전히 많이 하는데 그런 이제 지난 시즌 그 질 높은 속공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적은 느낌도 있다. 그러니까 근데 또 이게 그러면 해결이 가능한가를 봤을 때 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구성으로는.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서 이제 훈련을 이제 전체적으로 못 한다는 요 부분도 좀 약점이 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SK 같은 경우는 개인 능력으로 김세형 선수였던 돌파, 최준영의 단독 속공, 그리고 이제 2차 속공에서 뭐 안영준이나 원희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좀 이제 그 조직적이긴 한데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바탕으로 한 조직적인 조직화 이런 부분들이 있고 KCC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세팅 능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그 트랜지션이 굉장히 좋은 그런 속공을 하고 있고 2차에서는 이제 라그나 선수가 이제 달려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라그나도 약간 그런 부분에서 활동이 살짝 떨어진 부분이 있고 이 KCC가 그런 조직적인 어떤 속공을 해야 되는데 이 하기에는 지난 시즌의 어떤 그 절정이었을 때하고는 약간 좀 차이가 있다 지금 상태에서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이 가중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과연 이 궤도로 올라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좀 있죠. 네. 그래서 그러면 KC 남은 시즌 경기 동안 그러면 어떤 식의 운영이 필요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수비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제 불안정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가용 자원이 좀 풍부해졌으니까 그래도 2, 3라운드 때 은근히 효과를 봤던 이 투쓰리 존이라든지 여기에 뭐 이제 한 번씩 뭐 변형 존도 섞어서 써볼 수 있겠죠. 일시적으로. 이런 것들을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러니까 뭐랄까 실점을 그러니까 눈에 띄게 낮추기는 힘들고 그냥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들을 좀 쓰는 게 지금으로서 최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나마 뭐 이제 유독 기자께서 많이 얘기하셨던 약간 일종의 상대 3점 약한 선수 일부러 존 디펜스 하면서 버려둔다든지 이런 이제 약간 임기응변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면 왜냐면 여기 코칭 스태프가 워낙 베테랑이시다 보니까 다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KCC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변수들이 있고 어떤 최선의 방법을 어떻게 찾느냐 요거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SK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SK는 욕심쟁이야. 네, 좋습니다. SK 현재 이제 33승 8패 단독 1위 질주 중이고요. 그 이제 팀 상황 좀 이제 알려드리면은 일단은 이제 가장 이슈인 게 지금 최준영이 그 휴식기 전 마지막 경기에서 발목 부상을 당해서 이게 좀 많은 우려를 샀었는데 이제 인대 부분 파열이긴 한데 이게 뭐 이제 큰 부상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휴식기 이후에 바로 이제 복귀가 좀 가능한 분위기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선수단 전원이 격리가 해제되어 있고 다만 이제 뭐 원활하게 하진 못해서 이건 뭐 다른 팀과 상황이 크게 다르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가 좀 나오긴 했지만은 다들 뭐 증상이 거의 뭐 없었던 선수들이라 크게 문제는 안 됐던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녹화 기준으로 안영준 선수 정도가 지금 이제 뭐 그 부분인데 안영준 선수도 이제 복귀가 가능하다라는 뭐 얘기를 갖다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첫 경기에서 이제 출전을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 그건 이제 팀 훈련을 해봐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렇긴 하고 그리고 이제 최준영 선수 발목 부상 같은 경우는 뭐 말씀 잘해주셨지만 그렇게 생각보다는 큰 부상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SK는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잘합니다. 너무 15연승 하는 팀인데 사실 저희가 배드를 얘기하는 것도 사실 조금 약간 좀 약간 이상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얘기할 건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특집 잡으려는 게 아니라 모든 팀한테 공평하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한 40일 전인가 50일 전인가요? 네. 한 2달 전인가요? 네. 제가 이제 SK 관계자분이 오셔가지고 SK 지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우리 한담을 그냥 나누면서 사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좀 잘난 체를 하면서 SK 좀 약한데 근데 지금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하는데 객관적 전력이 뭐 이랬는데 제 입이 부끄럽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 하나 얘기하자면 시즌 전에 SK의 통합 우승을 예상한 한국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게 접니다. 과연 한 명만 있었을까요?
아 그렇죠. 저 아니고 많겠죠. 팬분들. 근데 이제 아무튼 이렇게 방송에서 말할 수 있는 한국인 딱 한 명. 접니다. 네, 맞아요. 기억해 주세요. 맞아요. 이동환 기자. 근데 뭐 아직 뭐 정해진 건 아니니까 네. 일단 한번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지금 시점에서는 뭐 가장 이제 우승권에 가까이 가 있고 플레이오프에서도 이대로만 간다면 가장 우승 확률이 높은 팀 그러면 다들 이제 SK를 꼽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전희철 감독님이 뭐 시즌 전에도 저희와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셨고, 네. 그 이제 시즌 시작 후에도 사실 인터뷰로 들어오셔서 자주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3명만 잘하면 된다. 나, 원희, 최준영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3명 다 잘하고 있어요. 3명 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예. 사실 뭐 이 전희철 감독님의 어떤 준비된 디테일은 저희가 굉장히 좀 자주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좀 이제 놀라웠던 게 뭐냐면 사실은 이제 리버텍 기반의 팀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이게 막히기 시작하면은 뭔가 이제 다른 어떤 리머텍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을 줄 알았는데 전희철 감독님은 되게 좀 인상적인 게 이 리머텍의 효율을 그럼 끌어올리는 다른 디테일들을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가장 강한 칼이 여기 있는데 이거 막힌다고 해서 다른 거에 과도 들고 이러느니 이거를 다르게 휘둘러 보겠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휘둘렀으면 이번엔 이렇게 휘두르고 이렇게 휘두르고 요거 몰랐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찾는 디테일들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원희의 공격 위치를 조정해 준다든지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슈팅 던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디테일을 약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참 인상적이다.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 전희철 감독은 솔직히 저는 좀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이제 높게 보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코치 생활을 많이 해서 문경원 감독 밑에서 많이 했고 그 코치 생활의 어떤 노하우의 어떤 집약을 지금 올 시즌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문경원 감독과 전희철 코치가 이렇게 있을 때 그 디테일을 항상 강조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문경원 감독도 처음부터 뭐 이렇게 잘하는 감독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다들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뭔가 이제 경험이 농축이 돼 있고 단단하게 이제 막 만들어가는 건데 그 전희철 감독이 그래서 어떤 초보 감독이긴 하지만 초보 감독 같지 않은 그렇죠. 그러면서 다른 감독들도 다른 감독님들도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 전희철 감독에 대해서 확실히 코치 생활을 오래 하니까 뭔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있다. 그리고 뭐 이제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길을 갖다 찾아내려고 하는 그게 뭐 맞든 안 맞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SK의 어떤 전력을 갖다 평가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철 감독을 좀 과소평가하지 않았나. 분명히 리버텍 전술은 예전에도 심플하게 했었을 때 어느 정도 막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었고 이게 안 되면 SK가 고전할 수 있겠다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뭔가 길을 찾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까지 이제 찾는 거 보면서 만만치 않네. SK는 진짜. 그렇죠. 네. 그리고 정규리그 수준에서는 SK 이런 리머텍 전술이 유효하겠다라고 이제 시즌 중에 이제 좀 바꿨어요. 바꿨어요. 좀 늦게 바꿨죠.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사실 계속 통할 줄은 몰랐어요. 예, 그 정도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어떤 새로운 어떤 플랜 B, 플랜 C를 잘 꺼내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관건은 그거죠. 뭐 이제 여기는 그러면 플레이오프도 될까? 예, 단기전이 이제 한 경기 한 경기의 어떤 압박감이 굉장히 강한 어떤 무대. 물론 이제 전희철 감독님은 코치로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겪어보셨겠지만은 또 이제 감독으로서 겪는 건 또 다르거든요. 왜냐면은 그렇죠. 직접 결정을 또 내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감독이라는 자리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궁금하기도 하고 좀 흥미롭게 좀 지켜볼 부분인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싶습니다. 플레이오프는 좀 더 이제 집중된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5전 3선승 뭐 7전 4선승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붙기 때문에 이게 약점이 되면은 그걸 이제 극복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은데 그렇죠. SK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리버텍이 통할까 만약에 안 통하면 어떤 방식으로 우회를 할까 우회를 해가지고 효율성이 어떻게 나올까 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궁금하죠. 근데 잘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좀 지켜봐야 돼요. 이거는 뭐 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예, 지켜봐야 되고 이제 뭐 없는 흠을 저희가 지금 90배에다가 적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휴식기 전에 경기들을 봤을 때 좀 약간 눈에 띄었던 게, 그러니까 SK의 앞선 수비하면은 오지현, 최원혁인데 요 선수들이 아무래도 이제 3점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비 지배력이 약간 떨어지는 약간 느낌이 있었어요. 그 시즌 초반에 비해서. 이게 뭐냐면 상대팀들도 우리 에이스 가드 저쪽에서 최원영이는 오전 돌아가면서 맞겠지라고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오고 있고 선수들도 다 예상을 하고 나오다 보니까 약간씩 이제 공략을 당하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예전에는 거의 뭐 압살하듯이 틀어막았다면 그렇죠. 지금은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전희철 감독이 참 대단한 게 이현석을 좀 활용을 합니다. 이현석은 이제 이 두 명에 비해서 슈팅력이 굉장히 좋고 수비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공수가 다 되는 선수다 보니까 수비에서 어느 정도 막아주면서 뭐 이제 적재적소에서 3점 터뜨려주면서 팀에 플러스 마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이현석이 탑에서는 3-2 존도
활용을 합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준비가 잘 되어 있구나 SK가. 그래서 김선영이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좀 빠졌던 경기들에서도 네. 이 이연석 활용이 되면서 이게 SK가 위기를 좀 극복하는 그림들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그냥 없는 거 찾아서 쓴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동환 기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잘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 그러니까 뭐 좀 더 근본적이라기보다는 좋았던 게 어떤 거냐면 이제 오지현, 최원혁 수비 카드를 굉장히 너무 잘 써요. 여기가. 그래서 SK가 사실은 저는 이제 오지현, 최원혁 카드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상수 한 70%의 상수에 30% 변수가 있을 거라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카드만 쓰게 되면 이제 외곽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이걸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근데 그거를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면서 김선영의 어떤 체력 세이브도 해주고 거기에서 흐름을 가지고 오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외곽에서 어떤 압박을 하면서 어떤 그 속공을 이렇게 원활하게 해주고 그러면서 흐름을 갖다 가지고 거기서 그냥 확 상대를 갖다가 잡아먹어버리는. 즉 이제 오전 이제 최원혁이 뭐 변수가 30%였다면 지금은 완전히 상수가 돼버린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어느 정도 약간의 부정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이연석 카드를 들이밀고 또는 김선영도 있으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메인 옵션이 김선영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잘 활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SK가 굉장히 좀 탄탄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팀은 이제 정규 리그가 문제가 아니라 이후죠. 이후가 진짜 그렇죠. 관건입니다. 플레이오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자, KGC 인상공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현재 22승 18패 4위고요. 이제 선수들은 거의 뭐 이제 다 격리가 해제가 됐고, 이제 26일부터는 팀 훈련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KGC도 이 코로나 여파를 좀 크게 이제 좀 맞은 팀이었는데, 그래도 지금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이제 어떤 휴식 이후 일정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인상공사는 전세명 선수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원래 KGC 자체가 약간의 벤치가 약하다. 뎁스가 약하다 이런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 코로나 여파랑 뭐 부상 여파까지 겹치면서 이탈자들이 이제 휴식기 이전에 좀 생겼었는데 그 상황에서 전성현이 진짜 하드 캐리를 해주면서 승리를 쌓고 그래도 4위 자리를 좀 지켜내는 이런 상황이 있었고 전성현 선수가 이제 이번 시즌 끝나고 FA가 되는데 아마 굉장히 큰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프로 선수들이 약은 딱 유일하게 하나 먹을 수 있는 거 있어요. FA 로이드. 그렇죠. 이것만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딴 거 먹으면 안 돼. 그럼 발리에바처럼 돼요. 발린다고. 네. 역시 이제 경험담,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이죠. 완전히 발려버렸잖아요. 네, 그렇죠. 발리에바. 그래서 이 전성현 선수의 이 FA 로이드 심상치 않다. 근데 지금 이제 기록들을 보면은 3, 4, 5라운드로 3점 성공률 40%대로 가니까 와 진짜 뭐 거의 알고도 못 먹는 느낌. 물론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지난 시즌에 전성현이 사실 시즌 이제 후반부터 뭐가 좀 이상적이냐면 이 선수가 3점에 의존하지 않고 좀 이제 볼 핸들링 사실 이제 엄청 위력적이진 않지만은 그런 것들을 가미하면서 그러니까 볼 받고 핸드오프 받고 그냥 원드리블 투드리블 치고 들어가서 미드레인지 게임 이런 것들을 가미를 잘했었는데 사실 이번 시즌 이게 약간 막히는 감이 있어요. 근데 그렇죠. 뭐 사실 가지고 있는 진짜 보기엔 다른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좀 극대화해서 지금은 위력을 강화하는 약간 이런 모습입니다. 네. 전성현 선수 개인적으로는 지금 올 시즌 지난 시즌 올 시즌 굉장히 좀 강력한 자신의 어떤 영향을 넓혀가는 거죠. 이런 부분도 있구나. 전성현이 사실 처음에 왔을 때는 슈팅 원툴 그리고 수비 수비 뭐 나름 탄탄하지. 그리고 나머지는 근데 볼 핸들링은 잘 안 되고 돌파도 좀 그러네. 근데 이제 돌파 능력을 조금 이제 올렸단 말이죠. 그리고 슈팅에서 그 슈팅의 어떤 그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그래비티를 가지고 와요. 그렇죠. 상대 수비를 끌어들이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찬스가 나는 그런 역할까지 해버리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성현의 어떤 그 역할의 확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KGC가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전성현은 자신의 역할을 극대화한다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KGC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게 그 DB의 호응하고 비슷한 건데 DB가 호응이 이제 하드 캐리를 하면 안 된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호응이 미워서 그런 건 아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팀은 호응은 굉장히 잘할 수 있는데 팀은 지면서 호응의 어떤 위력마저 떨어질 수 있다. KGC도 마찬가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성현이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오고 이런 그래비티를 가지고 오는 건 좋은데 여기에서 지금 그래비티를 가지고 와야 될 선수는 누구냐면 제가 볼 때는 스펠맨, 그렇죠. 오세근, 변준영
맞아요. 그죠? 이 세 선수가 기본적으로 코어를 만들고 거기에 전성현이 암살자 역할을 해야죠. 어쌔신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근데 전성현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KGC가 지금 아직까지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시스템에서. 이제 이런 이제 역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성현이 하드캐리 한다는 그만큼 KGC가 불안하다는 어떤 그렇죠. 얘기. 이건 뭐 전성현 선수 잘못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보면 이제 결국에는 스펠맨이 아직도 좀 불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1라운드 때 문제가 2라운드 들어서 좀 해결이 되는가 싶었더니 그 이후에 다시 그게 좀 원상복귀되다가 이제 휴식기 이전의 어떤 모습은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어떤 모습, 기복도 심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계속 얘기를 하는데 계속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KGC가 이제 KGC에 대해서 이제 막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그게 만약에 고쳐지고 그러면 정말 감탄하고 이럴 텐데 그게 전혀 저는 고쳐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고쳐지기가 정말 어려운 건지. 근데 제가 볼 때는 스펠맨이 기본적으로 이제 수비에 대한 자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격에서도 어떤 그 스크린이나 이런 거 서가지고 2대 공격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선수란 말이죠. 맞아요. 근데 시도 자체가 많지가 않고 그리고 1대1 단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뒤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펠맨이. 그런 식으로만 계속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쓰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좀이라도 풀리면 뭔가 예를 들어서 그 1, 2라운드 때 단발성 공격이 있었다 그래서 뭐 3라운드, 4라운드 때 이제 이동형 이제 미드레인지 쪽으로 좀 옮겼다면 효율성이 좀 더 늘어났다. 그럼 그걸 계속 하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좀 더 발전된 걸 하든가.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단발성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뭔가요? 나는 저는 좀 이해는 안 가요. 그렇죠. 네. 이건 사실 또 어떤 내부적인 어떤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선수와 코칭 스태프의 이견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뭐 이거는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되게 추측만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스펠맨이 어쨌든 다시 NBA 무대 복귀를 노리는 선수다 보니까 이런 부분과 좀 뭔가 역할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겹쳐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 시즌 뭐 KC 타일러 데이비스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저창인 감독과 좀 이견이 좀 있었던 선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가 조금 더 취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저는 그냥 이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들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러면 바꿔야죠 방법을. 그것도 아니라면은 방법은 바꿔야 됩니다. 지금처럼 탑 45도에서 볼 오래 잡고 있다가 그냥 찬스 안 나면 3점 던지고 끝나는 식의 어떤 공격이 좀 자주 나오면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걸 계속 되풀이하니까 이게 단지 이제 스펠맨의 어떤 고집 때문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선수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누구죠 삼성의 그 선수? 토마스 로빈슨요. 토마스 로빈슨 같이 자기 어떤 에고가 세고 그래서 어떤 뭐 무시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 선수였다면 코트에서 그게 있었다면 저럴 수도 있겠다 힘들겠네 이러지만 그런 선수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건 분명히 고쳐야 되고 고쳐야만 저는 이제 인상공사가 플레이오프 때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고 그런데 22승 18패 지금 4위지만 4위도 굉장히 좀 불안한 사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안 되면 그냥 딱 요 정도다. KGC는 우승 어떤 강력한 우승 후보의 어떤 전력인데 지금 상태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우승 후보의 전력은 안 된다. 그냥 6강에서 그냥 다코스 플레이오프에 그냥 다코스 정도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근데 이게 벌써 지금 몇 라운드가 지났습니까? 우리가 지금 5라운드 중반이죠. 5라운드 중반인데 왜 이게 안 고쳐질까? 저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 안 고쳐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스펠맨이 이제 문제를 반복하면서 KGC라는 팀의 컬러가 저는 약간 위닝 팀과 약간씩 멀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린저랑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설린저랑 했을 때는 어떤 유기성이 강화가 되면서 오세근의 어떤 페인트전 어떤 받아먹기 득점도 좋아지고 다양한 어떤 루트의 공격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밖에서 3점 던지거나 변준영의 아이솔레이션 이런 것들이 되게 좀 많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저는 이제 지난 시즌 KCC 그리고 이번 시즌 SK KT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NBA의 트렌드는 페이스 앤 스페이스입니다. 코트 3점 많이 던지고 템포 빨리 가져가고 근데 저는 KBL의 위닝 트렌드는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은 리머텍 앤 스피드 같아요. 스피드와 리머텍 동반돼 현대모비스도 다시 살아나는 거 보면 그 성향이고 SK KT야 뭐 공격 리바운드 생산 리머텍 이런 게 뭐 KT는 사실 스피드는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지만 KGC는 뭐 저희가 아까도 얘기를 했고 근데 지금 KGC가 이번 시즌 페인트 존에서 야투 시도가 리그 꼴찌예요. 가스공사보다 더 적어요. 가스공사도 3점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팀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슈팅의 어떤 슈팅 시도의 구조를 이렇게 가져가면은 약 KBL의 최근 문법을 고려했을 때 승리와는 약간씩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워낙 라인업이 좋기 때문에 그래도 이기는 경기들이 있지만은 그렇죠. 5할 이상을 기록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승권으로 가기에는 뭔가 이게 좀 구조가 안 맞는 것 같다. 슈팅의 어떤 구조가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맥킨토시부터 시작을 해서 네. 내외각을 모두 할 수 있는 선수가 왔을 때 KGC가 굉장히 좀 힘들었거든요. 이번도 비슷한 그런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팀컬을 확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스펠맨의 어떤 역할을 갖다 좀 더 섬세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게 좀 필요한 그 좀 극단적인 어떤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나는 그냥 KGC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왜 계속 가냐면 엄청 더 잘할 수 있는 팀인데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맞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삼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7승 32패 10이고요. 현재 이제 격리 대상 선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 훈련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STC 안에서만 훈련하고 있고 뭐 최대한 안전하게 지금 이제 휴식기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이 팀의 가장 최근 큰 소식 아이자 힉스가 복귀를 했습니다. 네, 힉스가 지금 11월 말 발등인데 파열로 시즌 아웃 진단을 받았는데 STC 남아서 재활을 하면서 그 재활이 굉장히 좀 잘 됐어요. 그래서 발등에 지금 통증은 없는 그런 상태고 단 재활 기간이 굉장히 길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길었기 때문에 풀타임에 갖다 뛸 수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코칭 스태프에서 보기는 뭐 20분 정도 최대한 20분 정도 보고 있는데 상황이 급박해지면 더 많이 뛸 수도 있겠죠. 아, 그렇죠. 네, 그리고 힉스가 들어왔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삼성이 지금 연패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패를 갖다 끊겠다. 이런 그 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뭐 토마스 로빈슨이 워낙 별로기도 했고 아이자 힉스라는 선수가 가진 이 안정감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아마 힉스가 돌아온 삼성은 또 이제 물론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어떤 전력 변화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훨씬 나을 것이다. 훨씬 상대 팀들이 좀 까다로운 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제 어떤 힉실의 콤비 또 다시 볼 수 있는. 그리고 저는 요거는 이제 개인적인 예상인데 이렇게 이제 힉스가 STC 남아서 재활까지 하고 미국으로 안 돌아가고 이제 또 돌아오면서 저는 다음 시즌에도 아마 힉스 선수를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삼성에서. 그렇죠. 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힉스만한 선수는 뭐 많지 않으니까. 예, 그렇죠. 게다가 이제 공수 밸런스가 좋은 선수니까.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소위 말하는 꼬라지도 안 부리고 굉장히 착하고 인성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되게 KBL에 되게 잘 맞는 선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삼성은 지금 이제 뭐 차이는 거의 확정됐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유망주, 뭐 이원석이라든가 차민상 이런 선수들이 어떻게 크느냐, 그러면서 그렇죠. 다음 시즌 어떻게 대비하느냐 이 문제. 그리고 뭐 그 문제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일단은 삼성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어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힉시레가 버티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유망주들이 어떤 걸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원석 예를 들어서 가드라면 어느 정도 뭔가를 갖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미완의 빅맨들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차민석은 차민석대로 또 경기력이 뭐 프로 레벨은 아니다라고 막 까이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지금 김시라 힉스가 딱 들어왔으면 일단은 연패를 끊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고춧가루 부대 역할을 하고 거기에 유망주를 어떻게 키우느냐, 이게 지금 삼성의 어떤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사실은 지금 이제 워낙 뭐 그동안에 부상자도 많았고 뭐 이동현 선수 돌아오고 했지만은 여러 가지 좀 로스터 상황 자체가 좀 정상적이지 않은 부분이 워낙 많았어서 맞습니다. 예, 좀 뭐 평가를 내리기 약간 힘든 부분, 최근 어떤 모습은 그런 게 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제 뭐 정리를 하자면 이제 코로나 그 태풍은 좀 지나갔고 여기서 지금 아이자 힉스가 돌아왔기 때문에 힉실의 콤비가 나오면서 코어를 탄탄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유망주들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이게 지금 좀 과제로 남았다. 이 부분을 갖다 좀 자세히 보시면 삼성 팬 여러분들께서는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